속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울릉도 현장은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가 있었다. 바다와 맞닿은 절벽이 더 이상 끝이 아니었다. 공항의 윤곽이 바다 위로 떠오르며 섬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계획이 오늘 눈앞에서 형체를 드러냈다. 울마기 케이슨이 차례대로 놓이면서 바다는 잠시 뒤로 물러섰고 활주로의 시작점이 수평선 위에 선을 그었다. 산 하나가 사라졌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현장을 받는 순간 확인되는 현실이었다. 흩어지던 바람소리 대신 중장비의 리듬이 울리고 파도는 새로운 경계선에 부딪히며 낮게 웅얼거렸다. 왜 이곳이어야 했을까? 울릉도는 늘 접근이 쉽지 않았다. 바다가 잠잠하면 배가 들어오고 겨울이 오면 길이 막혔다. 그러나 이 꿈이 현실이 되려면 바다와 산이라는 두 벽을 동시에 넘어야 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물막이 케이슨이었다. 케이슨이란 바닷속에서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만든 거대한 상자형 기초다. 이 상자가 바다바닥에 자리 잡으면 그 위로 흙과 골재가 채워지고 다시 콘크리트가 쌓인다.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바람과 파도와 안반과의 싸움이다. 한 번의 오차가 전체 라인을 흔들 수 있고 한 번의 지연이 계절을 바꿔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슨이 차례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은 프로젝트의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고 있다는 신호였다. 현장을 내려다보면 처음엔 눈이 의심된다. 저곳에 정말 산이 있었나. 바위가 층을 이루던 봉우리는 단차를 잃었고 흙과 안반은 규칙적인 곡선으로 갈아엎어졌다. 절상면이 드러낸 지질의 줄무늬는 거대한 시간표 같았다. 수만 년의 시간이 눌러놓은 흔적 위에 몇 해의 공정이 새로운 질서를 더 그렸다. 누군가는 자연을 건드렸다고 말하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사람의 생활권과 안전과 연결성을 확장했다고 말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섬 주민들의 일상과 한국의 공항 건설 기술의 한계를 동시에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속보의 핵심은 단순하다.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활주로의 좌표가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 측량 기점과 기준점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바다를 막는 케이슨이 연속선을 만들고 그 뒤편에서는 성토가 레벨을 맞춘다. 항공기의 이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표고와 길이와 안전 여유와 접근 각도가 도면 속 숫자를 벗어나 실제 지형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림은 현실을 따라잡고 공정률이라는 숫자는 비로소 체감이라는 단어와 합쳐진다. 바다를 메우는 일이 끝이 아니다. 진짜 과제는 그 위를 비행기가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그 길이 지금 막 첫 단락을 마쳤다. 흥분을 잠시 내려놓고 질문을 던져보자. 어떻게 이 지점까지 왔는가? 답은 단순히 장비의 크기나 투입 인력의 숫자가 아니다. 패턴과 타이밍과 결합력이다. 파고가 낮아지는 창을 읽고 운반과 거치를 맞물리게 하는 운영 능력. 안반을 절삭하고 보강하고 배수 라인을 설계하는 집안 기술. 무엇보다 섬이라는 폐쇄성 속에서 자재와 장비를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는 물류의 일관성. 각각은 별개의 기술 같지만 현장에서는 하나의 호흡으로 묶인다. 그 호흡이 흔들리면 케이슨 하나가 일정 밖으로 밀리고 성토 한 구간이 뒤처진다. 반대로 호흡이 맞으면 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듯 보이는 변곡점이 찾아온다. 울릉공항이 상징하는 것은 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넘어선다. 한국이 바다 위에서 땅을 만들고 험한 지형을 평탄화하며 요구되는 안전 기준을 맞춰가는 종합 능력의 집약이다. 바람과 파도가 잦아드는 계절을 기다리는 인내와 그 짧은 창을 극대화하는 기동성의 결합이다. 그래서 오늘의 현장은 단지 건설 현장이 아니다. 한 국가의 공학적 상상력이 현실 세계에서 검증되는 시험장이자 다음 세대의 건설 표준을 미리 보여주는 쇼케이스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남아있다. 활주로가 선을 이루고 터미널과 계류장이 이어지며 항행안전시설이 들어오면 하늘길은 비로소 닷을 올린다. 하지만 시작은 이미 충분히 극적이다. 산이 사라지고 바다가 물러났다. 이제 모두가 묻는다. 다음은 무엇인가? 대답은 분명하다. 불가능이라 불리던 것들이 가능이라는 이름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장면이 울릉도에서 상영 중이다. 울릉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양가적이었다. 경이로운 자연의 보고이자 동시에 고립된 섬. 육지에서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건너야만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계절마다 변덕을 부리는 바다의 장벽. 주민들에게 울릉도는 고향이었지만 동시에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삶의 상징이었다. 그들에게 공항은 수십 년간 말로만 오고 간 희망이었다. 항로는 머릿속에만 존재했고 활주로는 종이에만 남았다. 그래서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온 갈망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갈망이 크다고 해서 길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울릉도의 지형은 극도로 가파르고 바위투성이었다. 해안선은 절벽처럼 솟아오르고 산세는 안쪽으로 깊게 파고들어 평지가 거의 없었다. 활주로를 세우려면 바다를 메우거나 산을 깎아야 했는데
둘 다 상상 이상의 공정 난이도를 뜻했다. 실제로 과거 수차례 시도가 무산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기술적 리스크는 계산하기조차 어려웠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쉽게 찍히곤 했다. 섬 주민조차 공항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바뀐 것이 있었다. 한국 건설 기술의 진화였다. 바다 위 인공섬을 만들어낸 경험, 해상 교량을 완성한 노하우, 거대한 방파제를 구축한 사례가 차곡차곡 쌓였다. 여기에 국가 차원의 의지가 결합했다. 울릉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동해 한복판의 전략적 거점, 독도와 가장 가까운 관문, 그리고 동북아 해상 교통망의 축이었다. 일본과의 미묘한 관계,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울릉도의 가치는 새롭게 정의되었다. 공항은 단순한 주민 편의를 넘어선 국가적 프로젝트로 재도약했다. 건설 초반부터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상 악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산을 깎는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가? 주민 안전을 보장할 대책은 있는가? 답을 내놓기 쉽지 않았지만 정부와 시공사는 기술적 해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방파제와 케이슨으로 바다를 먼저 다스리고 터널식 배수로와 절개면 보강으로 산을 안정화한다는 구상이었다. 특히 활주로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세계적으로 드문 구조적 시도가 포함되었다. 평지가 아닌 바다와 절벽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구조의 공항. 이 계획이 공개되자 학계와 업계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현장은 달랐다. 굴착기가 들어서고 첫 케이슨이 안착하자 공기는 바뀌었다. 수십 년간 말뿐이던 구상이 땅과 바다 위에서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울릉공항은 더 이상 서류 속 도면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풍경을 눈으로 확인했다. 어제까지 절벽이던 곳이 오늘은 평탄화된 기반이 되고 어제까지 바다였던 곳이 오늘은 콘크리트 위로 변했다. 이 변화는 울릉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징후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층위의 의미가 있었다. 울릉공항은 단지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일부였다. 동해 최전선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는 것은 항공로의 패권과 직결되었다. 이는 일본에도 러시아에도 더 멀리 태평양을 건너는 국가들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였다. 울릉도의 활주로는 지도 한가운데 그려진 선 이상이었다. 그것은 동북아 권력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였다. 이 모든 배경이 만들어낸 서사는 단순한 건설 현장의 기록이 아니라 한 나라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드라마였다. 주민의 희망, 국가의 전략, 기술의 진보가 교차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울릉공항의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점은 현실의 땅과 바다 위에 놓여있다.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케이슨이다. 물막이 케이슨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바다와 맞서 싸우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방패이자 토대를 세우는 첫 관문이었다. 수십 미터 크기의 콘크리트 상자가 바다 위에서 제작되고 특수 선박을 통해 운반된 뒤 정확한 좌표에 맞춰 가라앉는다. 이 과정은 시뮬레이션과 실제 작업이 완벽히 일치해야만 가능하다. 바닷속 조류와 파도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서 오차 허용 범위는 불과 수십 센티미터. 이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체 활주로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케이슨이 하나둘씩 안착하면서 바다는 점차 후퇴하기 시작했다. 흙과 골재가 채워지고 다시 보강재와 콘크리트가 덮였다. 바닷물이 파고들던 공간은 서서히 평평한 대지로 바뀌었다. 이곳이 바로 활주로의 기초가 될 영역이었다. 작업은 단순히 케이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쌓일 모든 구조물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단계였다. 기술진은 바다 및 안반의 특성과 수압을 철저히 분석했고 기상 데이터와 파랑 주기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했다. 그 결과 케이슨은 마치 퍼즐처럼 정확히 맞물려 거대한 벽을 형성했다. 이는 곧 한국 건설 기술이 또 하나의 벽을 넘어섰음을 의미했다. 산을 깎는 작업 또한 동시에 진행되었다. 울릉도의 험준한 산세를 마주한 굴착기는 날마다 수천 톤의 안반을 도려냈다. 절개된 사면은 그대로 두면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강철 앵커와 콘크리트 패널로 보강되었다. 이는 단순한 토목 작업이 아니라 지질학과 구조공학이 결합된 과학적 공정이었다. 집안의 균열을 레이저로 측정하고 미세한 움직임도 센서가 실시간으로 포착했다.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활주로의 평탄화는 무의미했기 때문이다. 산 하나가 사라졌다는 뉴스는 화려한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계산과 인내가 만든 결과였다. 현장에는 수많은 중장비가 투입되었다. 대형 굴착기, 크레인, 케이슨 운반선, 자갈 운반선, 그리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까지. 바다와 산을 동시에 공략하는 이중전선에서 장비는 병력과도 같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장비 대부분이 한국에서 자체 제작된 최신형이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울릉공항 건설을 통해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었고 그 과정은
곧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단순한 공항 하나가 아니라 K건설이라는 브랜드의 또 다른 성취가 현장에서 축적되고 있었다. 공정률은 숫자로 집계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변수가 숨어 있었다. 바람이 거세지면 케이스 운반이 중단되고 파도가 높아지면 작업선은 항구로 피신해야 했다. 겨울철 폭설과 결빙은 장비 운행을 멈추게 했고 자재 공급선이 끊기면 일정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씩 지연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장은 타이밍의 싸움이기도 했다. 날씨창을 읽고 그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공정을 밀어넣는 능력. 이는 단순한 건설 경험이 아니라 작전 지휘에 가까운 운영 기술이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였다. 험난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기술진은 더 정교한 시공법을 개발했다. 케이슨 고정 기술, 집안 보강 공법, 자재 운송 방식 모두가 기존보다 한 단계 진화했다. 이 노하우는 울릉공항을 넘어 한국건설의 해외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자산이었다. 특히 해양 토목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그 위치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단순히 돌과 흙을 다져 만든 길이 아니다. 그것은 파도와 바람과 안반을 상대로 벌인 전투의 승리 기록이자 한국 기술진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공정률이 높아질수록 세상은 더 놀라워했다. 과연 저 섬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날이 올까? 라는 회의론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드라마가 차근차근 전개되고 있었다. 울릉공항 현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풍경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바다 위에 케이슨이 띄워지고 산의 일부가 조금씩 잘려나가는 정도였다. 그러나 공정률이 눈에 보일 만큼 쌓이자 현장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했다. 과거 등산객들이 올랐던 봉우리는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고 그 자리에 평평한 대지가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 사라졌다는 표현을 더 이상 비유로 쓰지 않았다. 매일 새벽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졌고 그 변화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활주로 구간은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절벽과 바다를 메운 성토지 위로 레벨 측량기가 세워졌고 노란 줄과 표식들이 이어졌다. 측량사가 세운 기준점은 활주로 중심선을 의미했다. 주민들은 그 줄을 보며 드디어 비행기가 달릴 길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흙과 자갈이 덮이고 다시 다짐 장비가 수십 차례 오가면서 표면은 점점 단단해졌다. 바다와 맞닿은 끝 지점은 여전히 공사 장비가 분주히 움직였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활주로의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 있었다. 산을 절개한 구간은 공항 건설의 상징처럼 남았다. 한때 울창한 숲과 바위가 가득하던 경사가 깔끔하게 잘려나갔고 그 단면에는 층층이 쌓인 지질이 그대로 드러났다. 거대한 단층면은 마치 자연이 쓴 연대기였다. 수만 년간 형성된 안반이 인간의 손길로 단숨에 절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단순히 파괴를 의미하지 않았다. 보강재와 콘크리트 패널이 절개면을 감싸고 배수로가 설계되며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지형이 탄생한 셈이었다. 주민들이 가장 크게 놀란 것은 현장의 속도였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공항 이야기는 회의적이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배를 타고 울릉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역시 깜짝 놀랐다. 선착장에서 멀리 바라보면 바다 위에 거대한 직사각형 대지가 눈에 띄었고 그 위에서 중장비가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섬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장면이었다. 공정률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케이슨 완성과 성토 진척률이 보고될 때마다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국가적 화제가 되었다. 특히 산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문구는 상징처럼 회자되었다. 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현장을 가장 극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주민 인터뷰에서도 자주 등장했다. 어릴 때부터 이 산을 보며 자랐는데 이제 그 자리에 활주로가 생긴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 목소리는 공항이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지역 정체성 자체를 바꿔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공정이 진행될수록 과제도 늘어났다. 활주로는 단순히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표고와 길이, 안전거리, 접근각 모두가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 측량팀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데이터를 확인했고 집안팀은 안정성 시험을 반복했다. 공항의 모든 구간이 국제 기준에 맞아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울릉도는 기상이 급변하는 지역이라 활주로 안전성은 타 지역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이제 공항 현장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니었다. 주민과 관광객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였다. 바다가 물러나고
산이 사라진 자리에 이미 과거와 단절되었고 울릉도의 미래는 활주로와 함께 그려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할까를 묻지 않았다. 대신 언제 비행기가 뜨나? 라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울릉공항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자 가장 먼저 기대를 품은 것은 지역 주민들이었다. 수십 년간 뱃길에만 의존하던 생활은 불편과 고립을 의미했다. 바다가 잠잠하면 육지와 연결되지만 겨울철 거센 파도가 몰아치면 며칠, 길게는 몇 주간 외부와 단절되었다. 의료 서비스, 교육, 생필품 공급까지 모든 것이 기상 상황에 좌우되었다. 하지만 활주로가 완성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불과 1시간 남짓이면 닿을 수 있다. 주민들에게 이는 단순한 교통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이었다. 관광산업 역시 급변할 전망이었다. 울릉도는 독특한 자연경관과 독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오래전부터 주목받았지만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관광객 수는 제한적이었다. 여름 성수기에도 배편은 늘 만석이었고 날씨가 나쁘면 여행 일정은 곧바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공항이 개항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항공편을 통해 계절과 날씨에 덜 구애받고 여행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업, 음식점, 교통업, 기념품 산업까지 지역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역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울릉도는 그동안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 층이 육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항 개항과 함께 항공사, 관광업체, 물류기업이 속속 진출하면 새로운 고용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는 곧 인구 유출 억제와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와 병원, 문화시설 역시 접근성 향상에 따라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비행기를 위한 활주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폭제였다. 경제적 파급력은 울릉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해안과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해상 수송에만 의존하던 울릉도의 특산물과 해산물이 이제는 항공화물로 빠르게 육지로 전달될 수 있다. 반대로 육지의 신선식품과 생필품이 울릉도로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물류 효율이 높아지면 가격 안정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효과도 뒤따른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섬 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넘어 국가 물류 시스템의 한 축이 된다. 관광과 물류, 그리고 생활 인프라 개선까지 더해지면 울릉도는 고립된 섬에서 열린 섬으로 변모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 지표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의식과 정체성이 바뀐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섬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육지 사람들에게 울릉도는 더 이상 멀고 낯선 곳이 아니라 주말 여행으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된다. 이 인식 변화는 지역 공동체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갈 것이다. 그러나 기대 속에서도 과제는 남아있었다. 갑작스러운 관광객 증가가 환경에 미칠 영향, 생활 물가의 급격한 상승, 토지 개발 경쟁 등은 이미 논의되고 있었다. 울릉도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했다. 이는 단순히 울릉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지속 가능성의 시험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공항이 열어갈 길은 분명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관광산업 도약, 지역경제 부흥,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울릉도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 울릉공항의 의미는 단순한 경제발전에 머물지 않는다. 전략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 공항은 동북아 안보 구도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울릉도는 독도와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동해 한복판에 위치한 유충지다. 지금까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었지만 전투기와 수송기, 해상 초계기가 긴급 상황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국의 해안 안보 능력이 한 단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왔으며 한국이 독도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하늘길을 확보한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일본 언론은 이미 울릉공항이 군사적 거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단순히 민간 항공 인프라로 보기에 그 위치와 규모가 갖는 잠재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활주로 연장이 가능하다면 한국 공군의 주요 전력기들이 투입될 여지도 커진다. 한국 내에서도 군사적 활용 가능성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공항으로 설계되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되었다. 활주로의 길이와 하중 기준은 민항기뿐 아니라 중형 군용기도 수용할 수 있다. 이는 동해 방면에서의 신속한 전개 능력을 보장하며 유사시 독도 방위 작전과 해상 초계 임무를 뒷받침할 수 있다. 또 항행 안전 시설과 관제 장비는 최신 기준에 맞춰 설치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의 정밀성을 보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울릉공항은 한국의 국방 전략에도 깊이 연결된다. 동해를 둘러싼 해상교통로, 해저 자원, 그리고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 문제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안보 사안이다. 울릉공항은 이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된다. 특히 유사시 미군과의 연합작전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 동해상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군 수송기나 정찰기가 울릉공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도 강화한다. 세계는 이미 울릉공항의 상징성을 주목하고 있다. 바다와 산이라는 이중 장벽을 극복하고 활주로를 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술적 충격을 안겼다. 여기에 군사적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울릉공항은 K건설, UAE 레전드를 넘어 K안보의 전환점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 이 작은 활주로에 시선을 모으는 이유다. 결국 울릉공항은 세 가지 층위에서 해석된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을 풀어주는 생활혁명, 관광과 물류를 활성화하는 경제성장, 그리고 동북아 질서를 흔드는 전략적 거점.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울릉공항은 한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가능이라던 과제가 현실로 바뀌었고 섬의 풍경은 물론 한반도의 미래까지 새롭게 그리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묻는다. 울릉도 다음은 어디인가? 그 질문 속에는 한국이 더 큰 무대에서 또 어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지에 대한 기대가 담겨